어제 이야기 잘 보셨나요? 시어머니의 5천만 원 빚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성우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필요한 거야? 응? 왜? 도와주려고. 얼마나 급한 건지 알고 싶어서. 민호는 친구의 말에 놀랐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주겠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성우야, 농담하는 거 아니지? 진짜야. 얼마나 필요한데?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친구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필요해. 정말 많이. 구체적으로 얼마? 성우가 계속 물어보자 민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5천만 원. 아니, 정확히는 3,200만 원이 당장 필요해. 3,200만 원? 성우는 금액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일까지 갚아야 하는 거야? 아니야, 오늘 안에. 몇 시간 남지 않았어. 민호의 말에 성우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네. 은행은 이미 알아봤고? 당연히 알아봤지. 대출이 안 돼. 민호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빚, 집이 담보로 잡힌 것, 그리고 방금 전 사기를 당할 뻔한 일까지. 와, 정말 심각하구나. 성우는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 아니야. 너한테 그런 부담 줄 수 없어. 민호가 손사래를 치자 성우는 웃었습니다. 야,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써먹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나 지금 사업 좀 잘 되고 있어. 3천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성우의 말에 민호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 도와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이야? 응. 조건이 하나 있긴 하지만. 조건이라는 말에 민호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조건은 아닐까요? 무슨 조건? 이자 없이 빌려줄 테니까 천천히 갚아. 급하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성우의 조건은 예상과 달리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성우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렇게 큰 돈을. 야, 친구끼리 무슨 그런 말해. 나도 어려울 때 도움받은 적 있어. 성우는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계좌번호 알려줘. 바로 송금할게. 정말, 정말 괜찮아? 민호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급박한 순간에 천사 같은 친구가 나타난 것입니다. 괜찮다니까. 계좌번호 빨리. 민호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성우는 바로 핸드폰 뱅킹으로 송금했습니다. 보내줬어. 확인해봐. 민호가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니 정말로 3,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성우야,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민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진짜 친구가 나타나 구해준 것입니다. 지연도 감동받았습니다. 성우 씨,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뭐려? 민호랑 오래된 친구인데 당연한 거죠. 순자도 성우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친구끼리니까요. 돈 문제가 해결되자 급하게 사채업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약속한 시간 전에 갚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일 오전에 찾아가서 정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우야, 너 사업 뭐 하는 거야? IT 회사 운영해. 요즘 좀 잘 되고 있어. 성우는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SK테크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야? 언제부터? 한 3년 됐나?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작년부터 매출이 늘기 시작했어.
친구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니 민호도 기뻤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나는 언제까지 월급쟁이만 할까? 너도 뭔가 해봐. 요즘 기회 많아. 성우와 민호는 오랜만에 옛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메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성우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 내일도 일이 있어서. 성우야,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자주 연락하자. 친구끼리 소식도 안 주고 살면 안 되지. 성우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가 떠난 후 가족들은 감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순자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성우 씨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연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위기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민호와 순자는 함께 사채업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드디어 빚을 정리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의 한 카페였습니다. 어제 집에 왔던 두 남자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돈 준비하셨나요? 남자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죠. 남자는 계산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원금 2천만 원의 이자가 총 3,200만 원입니다. 민호는 미리 준비한 현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성우가 보내준 돈을 모두 현금으로 뽑아온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자들이 돈을 세어보더니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 반환하고 끝내죠. 남자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순자가 서명한 집 담보 계약서였습니다. 이제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영수증도 드릴게요. 계약서를 돌려받은 순간 순자는 큰 짐을 덕은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괴롭혔던 악몽이 끝난 것입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연락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자들이 떠난 후 민호와 순자는 카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민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덕수 아저씨 것만 남았구나. 네, 아버지 빚 3천만 원이요. 그것도 빨리 해결해야 할 텐데. 순자의 걱정에 민호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성우에게 더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연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해결됐어. 계약서도 돌려받았고. 민호가 계약서를 보여주자 지연도 안도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집은 안전하군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 덕수 아저씨에게 빌린 3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덕수 아저씨는 어떻게 할까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일단 찾아가서 상황 설명하고 분할 상환 부탁드려 봐야겠어. 민호의 계획에 순자도 동의했습니다. 덕수 아저씨는 좋은 분이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오후에 민호와 순자는 덕수 아저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덕수 아저씨는 70대 후반의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어서 와. 오늘은 무슨 일로? 덕수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아저씨, 죄송한 일로 찾아뵈었습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순자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덕수 아저씨, 지금 당장 3천만 원을 갚기가 어려워요.
분할로 갚을 수 있을까요? 덕수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도 사정이 있어서 빨리 받아야 하는데 어떤 사정이시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린 거야. 그 사람이 빨리 갚으라고 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덕수 아저씨도 누군가에게 빌린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갚으셔야 하나요? 다음 달 말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당장보다는 여유가 있었지만 여전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저씨, 한 달 안에 꼭 준비해서 갚겠습니다. 민호가 약속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민호야.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내 사정도 어려워서. 아니에요, 아저씨. 이해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달 안에 3천만 원을 어떻게 구하지? 지연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단 내가 직장에서 대출 알아볼게. 그리고 지연이도 일을 늘려서 저도 더 열심히 일할게요. 지연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비도 최대한 줄이자. 민호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어머님도 혹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지연의 말에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 그날부터 가족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민호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늘렸고 지연은 파트타임 일을 하나 더 구했습니다. 순자도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습니다. 마침 근처 슈퍼마켓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순자가 슈퍼마켓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하지만 성실하게 하실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자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힘들었지만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수진이도 상황을 눈치채고 용돈을 아껴서 저금통에 모았습니다. 엄마, 이거 써요. 수진이가 저금통을 내밀었습니다. 10만 원 정도의 동전과 지폐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 돈이야. 가족이니까 함께 써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지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가족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야근비, 지연의 추가 수입, 순자의 아르바이트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더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속도면 몇 개월 후에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민호가 계산해 봤습니다. 완전히 갚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희망을 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여전히 벅찬 목표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슈퍼마켓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낯이 익은 것 같았지만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아, 기억 안 나시는군요. 저 김영희예요. 상만시 회사 격리 담당했던. 아, 영희 씨.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상만이 다니던 회사의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저냥 살고 있어요. 순자 씨는 어쩐 일로 이쪽에? 아, 저 근처 슈퍼마켓에서 일해요.
순자의 말에 영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을 하세요? 힘드시겠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요. 순자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영희 씨는 요즘 어디서 일하세요? 저는 다른 회사로 옮겼어요. 그런데 순자 씨, 영희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상만 씨 회사에서 받을 돈이 있다는 거 아세요? 받을 돈이요? 순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이요. 상만 씨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퇴직금 정산이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퇴직금이요? 그런 건 없다고 들었는데. 순자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회사에서 받을 돈이 없다고 들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게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미뤄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사가 안정화됐거든요. 영희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가능할 거예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정말요? 그런데 얼마나 될까요? 상만 씨가 오래 다니셨으니까 아마 2천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2천만 원. 순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면 덕수 아저씨 빚의 대부분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영희 씨, 정말 확실한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확인해 봤어요. 당시 정산이 안 된 직원들이 몇 명 더 있거든요. 영희는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월요일에 회사에 연락해서 확인해 볼게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영희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큰 도움을. 별 말씀을요. 상만 씨가 받으실 돈인데 당연히 받으셔야죠. 집에 돌아온 순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영희와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퇴직금이 남아있다고요? 민호도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에서는 받을 돈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니 의외였습니다. 확실한 건가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라 의심스러웠습니다. 영희가 격리 일을 오래 했으니까 잘 알 거야. 월요일에 확인해 본다고 했어. 순자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순자는 하루 종일 영희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쯤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퇴직금이 정말 있어요. 정확히 2,300만 원이에요. 순자는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요?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서류 준비하시면 일주일 안에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영희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줬습니다. 남편의 사망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급히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말 이때 2,300만 원. 그날 저녁 가족들은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덕수 아저씨 빚도 거의 갚을 수 있겠네요. 지연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0만 원만 더 모으면 되는 거네. 민호도 계산해 봤습니다. 갑자기 빚의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청과 은행을 다니며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퇴직금 지급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나요? 순자는 민호와 함께 회사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직장이었습니다. 상만 씨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회사에서도 아쉬워했거든요. 회사 담당자의 말에 순자는 남편이 그리워졌습니다. 서류 확인되셨으니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몇 분 후 순자의 통장에
2,3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정말, 정말 받았네요. 순자는 감격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선물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제 덕수 아저씨께 가서 대부분 갚을 수 있겠어요. 나머지도 우리가 모은 돈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민호가 계산해 보니 지금까지 모은 돈과 합치면 3천만 원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모든 빚을 갚을 수 있겠네요. 지연도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긴 터널 끝에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순자는 덕수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빚을 정리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순자야. 민호야. 어서 들어와. 덕수 아저씨는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아저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순자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상만이 퇴직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덕수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퇴직금이 남아 있었어? 네, 회사 사정으로 미뤄져 있었는데 이제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3천만 원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야? 네, 지금 바로 드릴 수 있어요. 민호는 미리 준비한 현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덕수 아저씨가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3천만 원이네. 정말 다행이야. 아저씨,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했어요. 순자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뭘 친구 사이인데. 상만이가 하늘에서 도와준 것 같구나. 덕수 아저씨는 차용증을 꺼내서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어. 더 이상 빚 걱정하지 마.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어요. 민호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빚이 끝났구나. 네, 어머니.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요. 민호야,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고마워.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집에 도착하자 지연과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연이 궁금해했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민호의 말에 지연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겠네요. 할머니, 이제 걱정 없어요? 수진이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응, 수진아. 이제 걱정 없어. 순자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풍성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아껴 쓰느라 검소하게 살았는데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로 정했습니다. 정말 기분 좋네요. 마음의 짐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민호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일단 나는 계속 슈퍼마켓에서 일할 거야. 일하는 재미를 알았어. 순자의 말에 가족들이 놀랐습니다. 어머니, 꼭 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니야.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하게 되더라. 일하는 게 낫겠어. 순자는 의외로 일을 계속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 저도 파트타임 일을 계속할게요. 우리도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지연도 계속 일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가족 모두 열심히 살자.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성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야, 요즘 어때? 빚 문제 해결됐어? 응, 다 해결됐어. 내 덕분이야. 다행이네. 빨리 갚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해. 고마워, 성호야.
정말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 성우와의 통화를 마치고 민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낸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한 달 후 가족들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순자는 슈퍼마켓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지연은 파트타임 일을 통해 자신만의 소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민호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수진이는 가족이 화목해진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다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해가 안 되네요. 지연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고 누군가 도와주길 바랐는데 너희가 거부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지. 순자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상황을 정확히 알았다면 달랐을 텐데요. 맞아.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호도 아쉬워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상의하자. 지연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성호 씨 같은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러게. 어려울 때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더니. 민호는 성호에게 다시 한번 고마워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 좋겠어요. 지연의 말에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받은 만큼 베풀어야 해. 그날 밤 가족들은 모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긴 풍파를 겪고 난 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빚 문제가 해결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의 생활은 안정되었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보, 요즘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에요? 지연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곰곰 생각하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사실 새로운 기회가 생겼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기회요? 성우가 제안했는데 그 회사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우의 IT 회사에서 일하자는 제안이라니 예상치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정말요? 어떤 일을 하는 건데요? 마케팅 쪽 일이야. 내가 현재 회사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데 훨씬 좋은 조건이래. 민호는 지난주 성우와 만났을 때 들은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요? 월급이 지금보다 50% 정도 더 많고 회사도 성장 가능성이 커. 그럼 좋은 기회네요. 그런데 왜 고민이세요? 지연이 의아해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좋은 일 아닌가 싶었습니다. 새로운 회사라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우한테 신세를 많이 졌는데 또 도움받는 것 같아서. 민호의 고민을 듣고 지연도 이해했습니다. 그런 마음도 이해되지만 성우 씨가 제안한 건 민호 씨 실력을 인정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긴 한데 일단 어머님과도 상의해봐요. 지연의 제안에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민호는 성우의 제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성우가 그런 제안을 했어? 순자도 놀랐습니다. 네, 어머니.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좋은 기회잖아. 성우한테 너무 신세를 많이 져서.
민호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성우가 내 실력을 보고 제안한 거야. 당당하게 받아들여. 그래도 민호야,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몰라. 놓치면 후회할 수도 있어. 순자의 말에 지연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어머님 말씀에 동감이에요. 성우 씨는 사업가인데 감정만으로 사람을 뽑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해보는 게 좋을까? 네, 해보세요. 안 되면 다시 원래 회사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지연의 격려에 민호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성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성우야, 어제 얘기한 일 해보고 싶어. 정말 잘 생각했어.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 현재 회사에 한 달 전에 말해야 하니까 한 달 후부터 가능해. 좋아. 그럼 그때까지 인수인계 잘하고 한 달 후에 우리 회사로 와. 전화를 끊고 민호는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자 동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민호야, 갑자기 왜 다른 회사로 가는 거야? 네, 더 좋은 기회가 생겨서요. 아쉽네. 그래도 잘 되길 바란다. 동료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축하해줬습니다. 한 달 후, 민호는 성우의 회사인 SK테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많은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민호야, 환영해. 우리 회사에 온 걸 환영한다. 성우가 직원들에게 민호를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마케팅 팀장을 맡을 김민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호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새로운 일은 생각보다 흥미로웠습니다. IT 회사라서 최신 기술들을 활용한 마케팅 기법들을 배울 수 있었고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니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민호 형,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후배 직원들도 민호의 경험을 인정해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민호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무엇보다 급여가 늘어나서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어때? 새 회사는? 지연이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 하는 일도 재밌고 성우도 좋은 사장이야. 다행이네요. 역시 도전해보길 잘했어요. 한편 순자는 슈퍼마켓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특히 같이 일하는 이웃 아주머니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런가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가족들과 사이도 좋아지고 일도 재밌으시겠어요. 네, 정말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순자는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니 하루하루가 활기찼습니다. 지연도 파트타임 일을 통해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려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커피 맛있어요. 수진이가 지연이 만든 커피를 마시며 칭찬했습니다. 정말 엄마가 바리스타 자격증 따면 더 맛있는 커피 만들어줄게. 가족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성우가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같이 식사하자. 성우의 집은 깔끔하고 모던한 아파트였습니다. 와, 정말 멋진 집이네요. 지연이 감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 덕분에 회사도 더 잘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요? 성우 씨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기회를 얻은 거죠. 두 친구는 서로를 챙기며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순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구나. 맞아요, 어머니. 우리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지연도 동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살았으면 좋겠어.
민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족들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새 회사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고 민호의 마케팅 전략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번 분기 실적이 정말 좋아. 내 덕분이야. 성우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잘 따라와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겸손하지 마.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결과 못 냈을 거야. 성우는 민호의 성과를 인정해줬습니다. 그런데 성우야,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그때 빌린 돈. 이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민호는 몇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성우에게 빌린 3,200만 원을 갚을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아직 급하지 않은데. 아니야. 빨리 갚고 싶어. 마음이 편해야 할 것 같아서. 민호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받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친구로 지내자. 성우의 말에 민호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평생 친구야. 그날 저녁 민호는 가족들에게 성우에게 돈을 갚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벌써 다 갚았어? 지연이 놀랐습니다. 응. 이제 정말 빚이 없어졌어. 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빨리 갚을 줄 몰랐는데. 지연도 감탄했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일한 덕분이야. 민호는 가족들의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순자도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하구나. 더 이상 누구에게 미안하지 않아도 되고, 어머니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연이 순자를 격려했습니다. 한편 지연은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 떨려요. 잘할 거야.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잖아. 민호가 격려했습니다. 엄마 화이팅! 수진이도 응원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시험장에 갔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실력을 발휘할 때였습니다. 실기시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연습했던 대로 정확하고 깔끔하게 작업했습니다. 이론 시험도 무난히 치렀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합격이에요. 지연이 기쁘게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축하해요, 지연아. 순자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엄마 최고. 수진이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자격증 따면 뭐 할 거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일단 지금 카페에서 정식 바리스타로 일하게 됐어요. 시급도 올라가고요. 지연의 소식에 가족들은 모두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지연의 합격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육아하면서 공부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민호가 아내를 칭찬했습니다. 어머님이 수진이 봐주셔서 가능했어요. 지연이 순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뭘 당연한 거지. 순자도 뿌듯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됐고 각자 맡은 일에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오는데 성우가 함께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연이 의아해했습니다. 사실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 왔어. 성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우리 회사가 더 커지면서 지방에도 지사를 내려고 해. 민호가 지사장을 맡아줬으면 해. 예상치 못한 제안에 가족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지사장이요? 응. 부산에 지사를 내는데 민호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 그런데 부산이면 이사를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조건이 정말 좋아. 연봉도 지금보다 2배고 회사에서 이사 비용도 지원해줘. 성우의 설명에 민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간을 좀 줄 수 있어? 가족들과 상의해 봐야겠어. 당연하지. 충분히 생각해봐. 성우가 돌아간 후 가족들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민호가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님 생각도 들어봐야죠. 지연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나야 민호 따라가지.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순자의 말에 민호는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수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순자가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행복하면 좋아요. 부산도 바다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의 순수한 대답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럼 해볼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해보세요.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지연이 격려했습니다. 좋아. 그럼 성우한테 승낙한다고 하자. 가족들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가족들은 부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함께라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와, 바다가 정말 가까워요. 수진이가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 순자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민호는 부산지사장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가족들의 응원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지연도 부산의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게 됐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새로운 동네에서 또 다른 일을 찾았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성실한 성격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들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산으로 이사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운영하는 부산지사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마케팅 전략이 성공을 거두었고 직원들도 민호를 믿고 따랐습니다. 지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본사 기대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부사장이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죠.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민호는 항상 직원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지연도 부산의 유명한 카페에서 수석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서 신입 바리스타들을 교육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커피 만드는 재미를 알았어요. 신입 직원이 지연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계속 화이팅 하세요. 지연은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동네 경로당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힘든 시간을 겪은 후 부산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경로당이 훨씬 밝아졌어요. 동네 어르신들도 순자를 좋아했습니다. 수진이는 부산의 초등학교에 전학 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환경 덕분에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수진이가 상장을 들고 집에 뛰어왔습니다. 우와, 수진이 정말 대단하다. 민호가 딸을 안으며 칭찬했습니다. 바다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정말 잘 그렸다고 하셨어요. 우리 수진이가 예술가가 될 수도 있겠네. 지연도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주말 성우가 부산에 출장을 와서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와, 정말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성우가 감탄했습니다. 부산 온 지 1년인데 정말 좋아요.
민호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사 운영도 잘하고 있고 가족들도 행복해 보이고 정말 다행이야. 성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야. 민호는 친구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친구끼리 무슨 그런 말해. 너 덕분에 내 회사도 잘 되고 있어. 저녁에 가족들과 성호는 함께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성호 씨, 정말 감사해요.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지연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지연 씨도 바리스타로 성공하셨잖아요. 모두 본인들 노력의 결과예요. 그래도 기회를 주신 건 성호 씨죠. 순자도 성호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요.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순자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서울의 덕수 아저씨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민호야. 잘 지내고 있어? 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아저씨는 어떠세요? 나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부산 생활은 어때? 정말 좋아요. 가족들도 모두 잘 적응했고요. 다행이구나. 어려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네. 그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뭘 친구 사이인데. 상만이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민호는 감회가 깊었습니다. 어려웠던 시간을 겪으며 진정한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에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일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지연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그때는 몰랐지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민호도 동감했습니다. 나도 그때 많이 반성했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상의했어야 했는데. 순자는 여전히 그때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모든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잖아요. 맞아요, 할머니. 우리 지금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가 순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 말이 맞네. 순자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수진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은 특별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수진아, 생일 축하해. 가족들이 함께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와, 케이크 정말 예뻐요. 지연이 직접 만든 케이크를 보고 수진이가 감탄했습니다. 소원 빌어봐.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수진이의 순수한 소원에 어른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우리 딸 소원 꼭 이뤄질 거야. 민호가 딸을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지연은 발코니에서 부산 바다를 바라보며 대화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 하지만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민호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함께 가족들의 평화로운 하루가 마무리됐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더욱 단단해진 가족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산의 따뜻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가족들은 새로운 내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